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자기약, 전기 자기약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자,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자, 이거는 뭐 큰 어려운 얘기 아니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읽는 겁니다. 크기만. 즉, 예를 들어, 몸무게 같은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크기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성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힘의 방향, 힘의 크기는 얼마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도 벡터가 이제 스칼라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벡터의 종류에는 자, 뭐가 있느냐? 자, 뭐 성분 벡터라는 게 있고 단위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분 벡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교 좌표라는 게 있고, 직교 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 그 다음에 구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구좌표계. 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하면, 직교 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뭡니까?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 좌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표계가 X축, Y축, G축,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쉽게 우리 X축은 뭐 I, 그 다음에 Y축은 J, 그 다음에 G축은 K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 벡터, X축에 대한 벡터, Y축에 대한 벡터, G축에 대한 벡터, I, J, K에 대한 이런 성분 벡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학에서는 대부분 다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의 전공을 공부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좌표계도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좌표계를 다 공부하지 않고 직교 좌표계만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세 가지 다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 문제에서. 하지만 그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교 좌표계만 할 겁니다. 자, 원통 좌표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직교 좌표계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원이 됩니다. 원. 여기를 원. 자, 원이 되고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것의 반지름을 R, 그죠? R. 그 다음에 이 X축으로부터 요만큼 뭐 있습니까? 이동했죠, 그죠? 파이, 그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높이에 있느냐? 즉 G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교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X, Y, G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대해서 표현할 때 R, 파이, G축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세타, 파이. 자, 그 다음에 구좌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좌표계는 말 그대로 구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구좌표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X, Y, G축을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점에서 이 구 형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R이다 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어떠한 점.
자, 이때 여기에서 R,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이동을 했죠. 그죠? 이것을 파이. 그쵸? 자, 이 G축으로부터 내려오는 여기의 각도를 세타다라고 하면 이 구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R, 파이, 세타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이제 구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공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구좌표계를 제일 많이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 직교좌표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직교좌표계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교좌표계에서 어떠한 의미의 요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점에서부터 이 원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0,0,0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 점이 좌표가 X축으로는 3, Y축으로는 4, G축으로는 5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벡터를, 자, 원점으로부터 요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 X축에 대한 거니까 AX. 그죠? 플러스 4, Y축이니까 AY. 플러스 G축으로는 5, A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AX, AY, AG라고 하는 요 성분 벡터를 그냥 IJK로도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I 플러스 4J 플러스 5K 이렇게도 어떻게 한다?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벡터에서 자,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벡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축이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Y축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G축은 0이다라고 놓고 보죠. 자, X축의 길이가 4이고 Y축의 길이가 3이다 라고 보면 자, 이러한 벡터가 되겠다. 그죠? 자, 이러한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요거의 길이가 3이면 요것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것의 길이 A라고 하는 벡터는 4I 플러스 3J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뭡니까? 요것의 길이가 됩니다.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 요게 얼마가 된다? 5가 됩니다.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것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5라고 하는 크기는 얼마가 된다?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벡터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5등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가 되네. 그죠? 자,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 벡터라는 얘기죠, 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건란 얘기입니까? 5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위 벡터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뭘로? 벡터의 크기로 뭐하면 된다?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5분의 4i 플러스 5분의 3j가 뭐가 된다? 단위 벡터가 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단위 벡터는 벡터를 뭐예요? A라고 하는 벡터를 그 벡터의 뭐로? 절대값으로 나누면 되더라. 자, 일반식으로 놓게 되면 자, A라고 하는 벡터가 AX, I
플러스 AY J 플러스 AG K라고 하는 어떠한 벡터다. 즉 여기에서 AX, AY, AG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죠. 그죠? IJK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분 벡터. X축에 대한 벡터, Y축에 대한 성분 벡터, G축에 대한 성분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뭐가 됩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G의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단위 벡터 A는 자, 절대값을 얘네들 다 나누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A의 AX I 플러스 절대값 A의 AY J 플러스 절대값 A의 AG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벡터가 4i 마이너스 4j 플러스 7k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 A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9다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9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위 벡터 A는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4i 마이너스 9분의 4j 플러스 9분의 7 K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벡터의 연산입니다. 자, 이 벡터의 연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 하나는 차,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차, 내적, 외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곱을 뜻하는 거고, 즉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벡터의 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합을 보시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A라고 하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i 플러스 2j 플러스 5k 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벡터를 2i 마이너스 2j 3j라고 할까요? 플러스 k라고 보도록 하죠.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성분끼리 연산하면 됩니다. 자, 얘와 얘를 더하면 5i,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j,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6k가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 어떻게 한다?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같은 성분끼리 빼줍니다. 3에서 2를 빼면 1, 그죠? I.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5j, 그쵸? 5에서 1을 빼면 플러스 4k가 된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됩니다. 내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A 도트
B입니다. A 도트 B. 이것을 우리가 내적, 스칼라 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같은 것끼리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더하기.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는 5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칼라 곱의 내적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죠?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3 곱하기 2, 2 곱하기 마이너스 3, 5 곱하기 1 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벡터 중에서 A라는 벡터와 같은 성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 그쵸? 같은 성분.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의 같은 성분은 요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그죠? 요거의 길이는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A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분의 곱이다. 즉 얘와 얘의 곱이다. 그래서 내적은 A 도트 B라고 하는 것은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적은 같은 성분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과 AB 간에 이루는 세타,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값을 주고 뭘 구할 수 있느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얘를 통해서 A 도트 B가 지금 계산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이 5가 나왔습니다. 이거 계산했잖아요. A 도트 B. 계산해서 5 나왔습니다. A의 절대값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3, 2, 5잖아요. 그죠?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자, 계산해보면 루트 9, 4, 13, 25, 그죠? 38이 되겠고요. 그죠? 자, B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얼마입니까? 2, 3, 1이죠. 그죠?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4, 9, 1이니까 14, 루트 14. 그쵸?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우리가 뭐 한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도트 B는 얼마입니까? 5는 A의 절대값은 루트 38 B의 절대값은 루트 14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루트 38 루트 1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그죠?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아크 코사인 루트 38 루트 14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A와 B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A의 절대값이 아니라 아크 코사인. 그렇죠? 아크 코사인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분의 A 도트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도트 B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의 값이 뭐다? 0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 코사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값이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코사인 90도에서 코사인 세타가 0이 됩니다. 따라서 A 도트 B가 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A라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는 서로 어떻게 한다? 수직이 된다 이겁니다. 왜? 코사인 9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분 벡터를 한번 잘 보게 되면 자, x, y, g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j, k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i라는 벡터와 j라는 벡터, k라는 벡터는 다 그 크기가 1이고 각 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기가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i 도트 i는 요것의 크기는 1, 요것의 크기도 1 곱하기 코사인 0도. 그러니까 나 자신이기 때문에 0도지 않습니까? 코사인 0도 얼마입니까? 1.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i는 1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i라는 벡터와 i라는 벡터를 곱하거나 또는 j라는 벡터와 j라는 벡터를 곱하거나 또는 k라는 벡터와 k라는 벡터를 곱하면 항상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i라고 하는 벡터와 j라고 하는 벡터에 내적하면 얘는 무조건 자, j라는 벡터와 k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k라는 벡터와 i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얘와 얘네 세 개는 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수직관계에 있습니다. 수직관계에 있으면 내적이 얼마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내적에 대한 내용을 잘 어떻게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외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행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행렬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라고 하는 자, 이러한 3 곱하기 3행렬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행렬.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로가 이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행. 1행. 세로를 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열. 그러니까 이 1이 의미하는 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을 뜻합니다. 이때 이 3 곱하기 3 행렬을 전개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전개하겠다.
자,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열 또는 하나의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행렬의 A, I, J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는 행의 숫자고 J는 열의 숫자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1행이 1열입니다. 마이너스 1에 자, 여기는 I 플러스 J입니다. I 플러스 J에 자, A11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A11이면 이것도 뭡니까? 11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는 행렬의 합이 짝수면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A1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여기가 1 더하기 1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자, A11에 자, 이 A11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여기엔 4개가 남죠. 그죠? 그렇죠? 자, 요것 곱하기 빼기 요것입니다. 따라서 A11에 자, 요거 곱하면 A22 A33 마이너스 요거죠. A23 A3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12에 대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가 됩니다. A213 자, A12죠. A12 자, 요 A12에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남죠. 그죠? 자, 하나, 둘, 셋, 4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뭐가 남는다고요? 요거랑 요것이 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A21, A3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A23 A3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A13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A13에 의해서 자, 이 A13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하면 뭐만 남습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A13에 A 이렇게네. A21 A32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A22 A3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벡터의 행렬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렬을 뭐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벡터와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외적이죠. 외적. 스킬부터 배우고 자, A라는 bek터와 A라는 벡터가 우리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3i-3j 플러스 2k 라고 하고요. B라는 벡터를 4i 플러스 2j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곱으로 얘는 회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전. 외적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회전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의 의미는 뭐냐?
A에서 B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자, A에서 B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회전한다. 그러면 A에서 B라는 방향으로 회전하면 우리가 나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됩니다. 즉,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서 요 B라는 벡터와 이 새로 생긴 벡터는 수직이고요. A라는 벡터와도 수직입니다. 자, 이게 뭐가 된다? A 크로스 B라는 벡터가 될 것이고, 이때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느냐?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이루는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B 크로스 A라고 하면 B 크로스 A는 뭡니까? B측에서 A로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러한 방향이 되겠다. 그죠? 이것이 뭐다? B 크로스 A라고 하는 벡터가 되면서 크기는 이것의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을 보게 되면, 자, 이 면적은 평행사변, 요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직각이라고 하고, 요거를 세타. 이 세타는 뭡니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그죠? 자,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뭡니까? 면적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길이는 뭡니까? 이거 세로의 길이는 B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A, B의 뭡니까?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어떤 이 A와 B가 이루는 면과 수직인 어떤 AN 벡터가 되더라 이겁니다. 즉 외적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또 다른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데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을 한번 풀어보면, 자, 이건 의미죠. 그죠? 자, 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외적이라고 하는 A라는 벡터 곱하기 B라는 bekto의 외적은 A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죠? A에서 B 방향으로 뭐 한다? 회전하는, 이때 회전할 때 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와 수직인 이런 수직 벡터가 생기겠다. 그죠? 요것을 우리가 A 벡터 크로스 B라는 벡터가 될 것이고요. 자, 반대로 B 크로스 A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B 크로스 A라는 벡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곱하기 B,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가 요것의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면적. 따라서 A 절대값 B의 사인 세타, 요 A와 B가 이루는 값, 사인 세타이고, 요거와 이 면과 이루는 수직 벡터, AN 벡터라고 우리가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값도 벡터가 되고요. 내적에서는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 어떤 스칼라 값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A 크로스 B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는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는 자,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자, 행렬과 동일하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 K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벡터가 먼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벡터의 상수값을 먼저 씁니다. 3, 마이너스 3,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B라는 벡터는
4,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다시피 자, 이 첫 번째 열을 가지고 뭐 한다? 전개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에 그쵸? 자, i와 관련된 없어진 거 i를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삭제하면 이 4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가 되고요. 그쵸? 자, 마이너스 j2에, 그죠? 왜? j는 1행 2열이니까 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j2에 자, 요 행과 열을 제거하면 요거 남죠. 그죠? 3, 마이너스 3, 그쵸? 요거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플러스 k에 자, k를 제거한 요거 없애면 요거 남죠. 그죠? 3, 2, 3, 2, 마이너스 3, 4가 된다. 그죠? 자, 결과적으로 요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거 계산하면 5 나옵니다. 5. 그래서 5i 플러스 17j 플러스 18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행렬식을 전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내적은 A 도트 B라고 하는 것은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그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어떠한 스칼라가 됩니다. 그죠? 어떤 상수값이 되고,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뭐 한다? 크로스, 외적하게 되면 A 곱하기 B의 사인 세타가 되며, 이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이 면에 수직인 어떤 AN 벡터가 생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외적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 크기는 뭡니까?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사인 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자, 그럼 직교좌표계에서 자, 보면 자, I, J, K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I 크로스 I 나와 나 자신이 이루는 값은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그럼 사인 0도에 의해서 0이 I 크로스 I나 J 크로스 J나 K 크로스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I 크로스 J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먼저 있습니다. 그죠? 자, I 크로스 J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K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I 크로스 J는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J 크로스 K는 얼마입니까? J 크로스 K는 J에서 K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디로 나옵니까? I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K 크로스 I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어디로? J로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 거꾸로 J 크로스 I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K 크로스 J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I 크로스 K는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J가 된다. 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의 이 성분 벡터의 외적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된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장의 벡터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